아무리 좋다는 영양제,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학교나 회사에서 오늘 8시간이나 잤는데 그래도 졸리고 피곤하시고 연구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 중 70%에서 80%는 떨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버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가면 검사상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을 말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신의 통증, 두통, 또 운동 후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만약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울증 등 피로감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이 있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닙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은 이러한 기저질환 없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데요. 학교나 회사에서 오늘 8시간이나 잤는데 그래도 졸리고 피곤하시고 이런 피곤함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장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부신입니다. 신장은 다들 아시죠? 부신은 이 양쪽 신장 위에 위치한 작은 삼각형 모양의 기관입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부신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요. 두 번째로 이를 통해 면역계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고 또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 네 번째로 혈당과 에너지를 전신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 혈압 조절, 여섯 번째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신은 전신의 에너지 대사, 면역, 스트레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 중 70%에서 80%는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관찰해 보면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코티솔이 적어지다 보니까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저혈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때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면역계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이게 전신으로 퍼지니까 온몸이 아프고 피곤해지고요. 세포의 에너지 대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ATP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기능 저하증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나타나고요. 저혈압,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또 혈당 조절도 잘 안 돼서 특히 식후에 졸린 식곤증이 많이 나타나시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대상포진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부신 기능을 곧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불안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과 피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부신 기능 저하에 대한 논문은 주로 주제가 암, 스테로이드, 코로나 감염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거의 모든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피로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이 부신 기능 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케이스 논문이 있는데요. 한번 이 논문을 보면 52세 여성분이시고요. 무려 5년 동안이나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코 안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비염 환자분들 이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가 이분이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 저혈압, 무기력감 증상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혈압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를 시행해 보니까 혈관 내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요. 이는 곧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게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사로 맞거나 먹는 약이 아닌 뿌리는 스테로이드조차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부신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신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연어, 닭고기와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를 통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가공식품, 정제 설탕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피로를 줄여주지만 장기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부신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서 드시면 안 되고요. 흰 빵이나 흰쌀, 술, 담배도 마찬가지로 피하셔야 합니다. 부신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영양제는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B를 드시면 좋은데 특히 비타민 B5, 비타민 B6, 비타민 B12를 드셔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아슈아간다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인삼과 감초도 부신 기능 회복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생활할 때 단기간 피로를 잊기 위해서 자꾸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 술 이런 걸 드시는 식습관을 고치셔야 해요. 밤에 늦게 자는 습관도 피로 증상을 당연히 악화시키고요. 저녁 11시 정도에는 침대에 눕도록 해서 일정한 시간의 수면 패턴, 또 하루 7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이어서 이 정도 수면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햇볕을 쬐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자연광을 받으면 비타민 B도 보충될 뿐만 아니라 또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피로감이 심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운동하고 나서 더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반대로 내가 가진 체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2-3시간씩 매일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부신 기능 저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성피로가 단순히 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고 또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음식, 영양제, 생활습관 등 여러 방면을 신경 쓰셔야 하고요.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장기간 꾸준히 실천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